네, 굉장히 불안한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유동성의 힘이 하방에 지지해주는 그 힘을 제대로 보여내주고 있습니다. 힘내라 동학개미 특집 이번에는 한국의결권대회 최창윤 대표와 함께 유동성의 힘, 과연 이번에는 어느 쪽을 주목을 해야 될지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야말로 시장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고 지금 미중 갈등 우려까지 더해졌는데 그래도 하방을 지지해내는 유동성의 힘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같은 날에도 열심히 받쳐내주면서 유동성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계속 솟아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 이 유동성의 힘, 이런 불안을 다 상쇄해낼 수 있을지 6월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비관론자였지 않습니까? 네. 앵커님도 인정하듯이. 네. 근데 유동성만 보면 주가는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유동성뿐만이 아니고 지표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제가 특별하게 현재 시점에서 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일단 유동성 하나만 보면 주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게 이제 오늘 방송의 요점인데. 그럼 비관론자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낙관론자로 바뀌나요? 자, 이렇게 보시죠. 여전히 길게 보면은 저는 지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무시하기는 힘들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네. 뭐 실물 경기와 증시 사이의 괴리는 있고 지표가 확실히 좀 더 개선되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 경계감이 있기는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 발 좀 후퇴를 해서 네. 유동성의 힘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니까 비관론자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뷰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결코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우리 미국을 보시죠. 과거 미국의 그 GDP 대비 현재 유동성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고 차근차근 풀어갈게요. 자, 자료에서 첫 번째 자료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 US Financial Crisis 있죠. 저 부분이 미국 금융위기인데 저때의 그 돈을 풀었던 규모보다 제일 오른쪽에 현재 보면 엄청나게 많이 풀었거든요. 유동성이 지금 GDP 대비해서 유동성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푸른 그런 상황이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자료 보시면 그러면 이 유동성은 그 자산 매입 때문인데 그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때문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지금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미국 연준이고요. 그 위에가 22 유럽은행, 제일 위에 있는 게 지금 일본 중앙은행인데, 일본은행과 22 유럽은행을 보면은 지금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는 걸 좀 느껴질 수 있죠. 이미 지금 많이 풀었는데도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는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하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일본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이렇게 매입할 수 있었을까? 이게 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아마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경제 기간 이후에 굉장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2000년도 넘어오면서 굉장히 양적 완화를 많이 다른 선진국보다는 많이 했다는 거, 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연준이 일본만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더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자, 이 자료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그 연준이 지금 3차 미국 재무부에서 3차 재정 부양책을 좀 준비하고 있지만 이를 아마 재정 지출을 위해서는 그 재무부가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네. 연준이 그걸 또 매입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갈 것인데 여전히 지금 현재 일본과 비교한다면은 연준은 조금 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남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도 더 뭔가의 정책적인 카드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힘이 남아 있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추가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우리도 3차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정부의 지원과 이런 유동성의 힘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좋은 여건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네. 증시에 이런 대기 자금이 216조에 달한다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이런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럼 과거의 유동성과 지금의 유동성 수준을 봤을 때 지금 유동성 때문에 시장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힘들만 그렇죠. 한데도 올려 세우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의 유동성 수준인가요? 근데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주가가
주가가 유동성의 그런 함수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방향을 같이 잡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210조라는 게 아마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한 170조, 180조, 그리고 고객 예탁금까지 포함한다면 그렇죠. 210조 가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마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우리나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유동성만 본다면. 네. 그리고 미국을 보더라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오늘 자료 핵심 자료가 이제 다음 자료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죠. 자 네. S&P 500 주가의 그 주가 상승률과 네, 저부터 먼저 보시죠. 이건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네. 거고요. S&P 500 주가의 그 주가의 상승률과 그리고 유동성의 증가율은 그걸 뺀다면은 제로에 가깝겠죠. 그냥 방향성이 같다면은 그 주가 상승률과 그리고 유동성의 증가율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걸 뺀다면은 제로에 가까울 텐데 아마 0에 수렴을 하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덜 올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동성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이제 파란색 선, 지금 진한 남색 선은 보지 마시고요. 진한 남색 선은 보지 마시고 파란색 선만 보시죠. 그게 지금 그 지표입니다. S&P 500 주가의 상승률 빼기 유동성 증가율을 뺀다면은 제로에 수렴하기 마련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가의 상승률이 낮다면은 유동성 증가율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률이 낮다면은 마이너스권에 있을 것이고 그게 과거 박스권의 하단에 있다면은 사도 된다는 거겠죠. 그게 오늘 지금 현재 저 자료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저 파란 하늘색 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저 수준에 있거든요. 네. 지금 저게 지금 S&P 500 주가의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즉 유동성을 과거에 비교해서 유동성 증가율 대비한다면은 지금 현재 S&P 500의 주가 상승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게 지금 저 지표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게 오늘 제 방송의 그 요점 자료인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저기 수평선을 보시면 제 아래쪽에 마이너스 한 30% 저기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이고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30%.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평균으로 회귀를 한다면은 30%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는 게 저 자료 유동성만 본다면 저 자료의 오늘 S&P 500 지수의 네. 전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제를 계속 유동성만 본다면 깔고 계세요. 네, 유동성만 본다. 그러니까 지표에 이런 반전이 조금 더 나와야 되고 사실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었잖아요. 네. 근데 유동성 장세 속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서 올려 세우다 보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주목하셨던 부분으로 시장의 경계감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 갑자기 추가 부양, 유동성,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적응이 안 돼요. 그 질문은 잠시 후에 해주셔야 돼요. 아, 원고에 그런가요? 있습니다. 원고 아직 확인 못 하셨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 흐름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여쭤봤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료의 그 후속 자료인데요. 다음 네. 자료를 보시죠. 자, 그러면 S&P 500의 그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네. 유동성을 비교한다면 과거에 비교해서 어느 수준이냐? 그러니까 현재 유동성 규모하고 S&P 500의 전체 시가총액을 비교를 했을 때 네. 과거 IT 버블 그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그 부분은 IT 버블 당시인데요. 저 때는 유동성 규모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더 넘었다는 걸 지금 저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저 수준에 있는 오른쪽에 네. 있는 저 아래 수준이거든요. 자, IT 버블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거의 뭐 400%까지 350%까지 올라갔었던 그죠? 유동성 규모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350%까지 올라갔었던 저 경험, 버블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더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게 네. 지금 자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뭐 불안 요소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만 봤을 때는 좀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진작 왜 이렇게 분석 안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게 지금 오늘 나온 자료예요. 오늘 그 KTB 투자증권의 그 계량적 분석 그 퀀트라고 하죠. 네. 퀀트가 자료를 냈는데 이제 어제 자료였는데요. 이제 어제 보고 야 이거 유동성만 보면 더 가겠다는 게 제가 조금 생각을 너무 아래쪽으로 너무 강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지금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동성으로 시장이 계속 올려 세우다 보니까 이제 정말 유동성의 힘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사실 예측하기가 제일 힘든 제일 힘들죠.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의 힘, 조금 더 유동성의 힘을 믿고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미증 갈등이라는 변수 나오고 코로나도 사실 여전히 좀 우려가 잔존해 있는데 네. 지표도 확실히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대는 계속 남아 있잖아요. 경제 네. 활동이 재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상쇄하고 유동성의 추가 상승의 힘을 더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로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이미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감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죠? 미국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굉장히 낮은 주가도 지금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낮은 수준이 있는데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즉 미국이 3차 부양책을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또 연준이 또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은 더 풀릴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연준에 또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 과거적 경험적으로 보면 주가에는 크게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자체는. 자료를 네. 한번 보시죠. 자, 과거에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아마 그 중앙은행 중에서는 유럽이 제일 먼저 시도를 했는데요. 자, 네모칸에 보면 실제로 그 마이너스 금리가 있고 난 이후로 보면은 일시적으로 뭐 지표가 좀 개선된 적은 있었지만은 크게 좋아지지는 않은 부분을 지금 저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네. 저는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여력을 좀 남겨두고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네. 다음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연준이 시장에는 지금 티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국채 매입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지금 갈수록 국채 트레저리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지표가 예상보다 개선되거나 그리고 주가도 더 이상 또 올라가게 되면 더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금 제 걱정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연준이 시장에서 공개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저걸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꾸역꾸역 잘 올라왔어요. 네. 잘 올라왔다는 점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결코 경계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스위치가 돼야 될 텐데요. 네. 지금은 이런 각국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양책과 유동성으로 올라왔고 이제 조금씩 국채 이런 매입에 대한 규모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제 지표라든지 회복이 확실히 가시화돼서 이제 이 부분들이 시장에 버텨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주면 좋겠다. 정말 네. 적절히 이런 스위치가 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경계감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경계감을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또 기대할 게 또 있어요. 우리 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뿐만이 그렇죠. 아니고 기대할 게 또 있는데 네. 지금 미국 그 양회가 거의 다 막바지에 지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양적 완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만 계속해서 인하를 하고 중국은 양적 완화를 안 하거든요. 원래는 그 중국의 그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보면은 중국은 양적 완화를 표현을 대수만관이라고 합니다. 대수만관. 그러니까 큰 물을 관에다가 만관, 관에다가 가득 채운다는 건 물을 가득 채운다는 그 뜻인데 우리 과거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대수만관, 양적 완화를 이렇게 제시를 안 한다고 했는데 5월 10일 보고서에서 이 문구를 삭제해 버렸어요. 대수만관 안 한다는 이 보고서를 지금 삭제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뉘앙스는 좀 남아 있지만 지금 양회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네. 부분도 제가 조금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경계 요인이 분명 있긴 하지만 강한 유동성의 힘을 믿어보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시장이 최근에 와서 대형주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제와는 또 반대 현상. 그러니까 시장의 순환 상승 또 테마 내에서도 순환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자, 자료를 보시죠.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 상승률은 동행하는 게 또 맞고 코스피 상승률에서 코스닥 상승률을 뺀다면은 제로에 수렴을 하겠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또 변동이 있곤 했는데 결국은 또 0으로 수렴하고 하는데 지금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3개월 수익률을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뺀 건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거적으로 이거 하단 밴드를 보시죠. 마이너스 20%, 3개월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20% 수준에서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이내에서. 근데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한 17% 수준의 그런 코스닥 강세 현상, 코스피 약세 현상이 있는데 아마 저기서 좀 돌아서 다시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저는 저의 과거 데이터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코스피 쪽으로 상승률이 높다는 쪽으로 방향을 앞으로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 네, 그 부분이고. 자, 그래서 다음 자료 보시죠. 다음 자료는 그럼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더 그렇죠. 주목하세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게 코스피 강세가 예상될 때 그때 상승 동조화가 될 때는 그때 어떤 업종들이 주도를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자, 지금 바닥에서 아까 좀 전에 전 자료에서 올라올 때 상승 동조화 될 때는 어떤 업종들이 강세였는지가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증권업종, 반도체, 조선. 그죠? 오늘 최근에 와서 증권업종 여러분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 NH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가 비교적 상승폭이 크죠. 증권업종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약하지만은 그래서 이 과거 데이터에서도 보시듯이 증권, 반도체, 조선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이 세 업종이 상승 동조화, 코스피가 강세로 가는 그 구간에서는 이 세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관심주 압축해서 전략을 세워볼까요? 코스피, 대형주, 그러면서 이제 관련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하나 보고 넘어가시죠. 자, 이 주간 기준으로 분기 영업이익률이 상향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보시겠는데 네. 주간 기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자, 시젠이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시젠이 분기 영업 추정치가 주간 기준으로 2,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입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와서 좀 행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현대로템. 지금 현대로템 차트인데 이 종목은 우리가 코로나 관련 그 수혜주가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보다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왔 그런 수준이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추세가 지금 이렇게 눌림목이 좀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인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주간 기준으로 상향됐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한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차트가 아마 이렇게 박스권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종목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정말 핵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탑픽도 있을까요? 네, 제가 바로 넘어갈까요? 자,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종목들도 활발하게 순환매 테마가 형성되겠지만은 거래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정도는 계속해서 볼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지수 관련 대형주가 지금 올라가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뭐 코스닥 대비해서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개별 종목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테마주들이 지금 사료 관련주. 네. 오늘 샘표식품 이야기하셨나요? 샘표식품. 오늘 미중 갈등 우려서 미중 뭐 갈등 사료라든지 다른 사료, 쪽에서 대두 관련주. 네, 그리고 네. 뭐 돼지고기 관련해서도 올라오고 결국 돼지고기도 플라스틱, 사료.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면은 중국은 미국의 대두 수입을 감소시키겠죠. 아마 수입이 감소되면 중국 시장 내에서 공급 감소로 인해 가지고 대두 가격은 올라가면서 대두를 수입 원재료로 쓰는 업체들은 불리한데요. 중국의 입장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본다면 미국은 대두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이 수입을 안 하니까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 초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두를 원료로 쓰는 업체들은 수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샘표식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사료 관련주, 농업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테마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가장 최근에 움직이는 언택트 관련 후발주자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자, 농업 관련주인데요. 농업 관련주가 의외로 이 언택트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는 좀 더 간접적으로 언택트로 수혜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농업 관련주가 사료 관련주도 마찬가지, 음식료 관련주가 결국 그 농업 관련주로 또 엮일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테마주들이 지금 농업 관련주인데 사료 관련해 가지고 경농, 대동공업, 우성사료, 현대사료, 고려산업이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줄을 보시죠. 가운데 줄을 보시면은 3년 평균 순이익 규모 있죠. 저는 지금 위아래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3년 평균 순이익 규모와 시가총액을 고려한다면은 가운데 있는 저 대동공업 있죠. 저 부분이 굉장히 좀 현재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3년 평균의 순이익을 감안한다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1, 4분기 실적도 아주 고성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가 저기 대동공업인데요. 네. 펀더비트를 받쳐주는 또 테마에 엮이는 네, 종목이군요. 그렇죠. 자,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 1,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14%, 영업이익이 48%나 이렇게 증가하는 아마 1, 4분기 실적이 매출은 증가한 기업은 간간히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기업은 그렇게 없거든요. 굉장히 네. 좋아졌는데 북미 시장에서 호조를 기록하고 있고 자율주행 농기계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자, 비대면 마케팅이 성공하면서 굉장히 친환경 관련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1,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 펀더멘탈도 좋고 아마 저 추세라면은 아마 2,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유동성의 힘을 믿어보자 관련한 투자 전략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